엄마,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.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새 석 달이나 되었다. 그토록 달갑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에도 왜 눈물은 남아있는지. 젊은 시절 술만 먹으면 그렇게 나를 상처내던 사람이었다. 그 상처로 나는 한쪽 시력이 온전치 않다. 그럼에도 다친 눈에서 눈물이 더 흐르는 걸 보면 내 마음이란 도통 알 수가 없다. 시원섭섭이란 말이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에겐 처음 맺힌 사랑꽃이었기에 원망도 애정도 공존해 있었던 건 아닐까? 아니면 내 처지가 안쓰러워 그리 울고 싶었는지도 모르고. 그리 달갑지 않았으니 내가 그에게 착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. 그 덩치가 쓰러진 후엔 할 말 못할 말도 쏟아부었고 꼬집어 구박도 하였으니 말이다. 그때 그 덩치가 소리 없이 들썩이는 것을 보면 이제 아픈 걸 아느냐며 독하게 쏘아붙이기도 했다. 그런 나를 생각하면 나도 참 못된 년이기도 하다. 그래도 달갑지 않은 그 덩치가 나를 위해 선물한 것이란 그 이후론 일체 술을 끊었다는 것과 그의 땀 모두를 내 명의의 집과 땅으로 만들어준 것이다. 어쩌면 그 집문서와 땅 문서가 내 생애 최초 최고의 호강이었을 것이다. 이제 좀 사람답게 사나 싶었는데 달갑지 않았던 그가 자리를 비우니 이 집이 이리 컸었나 싶다. 큰 덩치가 사라지니 텅 빈 자리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것 아닐까? 내 잔소리가 닿던 그 자리엔 아직 수거하지 않은 전동 침대가 쓸쓸하다. 그마저 치우고 나면 이 집은 더 커 보이겠지. 어쩜 나도 그 덩치에게 그토록 기대고 있었던 것 같다. 이제 엄마랑 나랑 서로 기대면 살자. 재작년 사내 만회하더니 홀로 된 첫째 딸이다. 걔를 생각하면 내 팔자 닮은 듯 답답하기만 하다. 생각 같아서는 애들도 봐주면서 딸 뒷받침도 해주면 오죽 좋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짐이 되는 것도 싫다. 좁아터진 내 집에 나까지 얹으면 어쩌라고.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 집과 땅을 처분하면 서울서도 충분히 넓게 살 수 있단다. 자기는 돈 벌어야 하니 엄마가 아이들 봐주면 안 되겠냔다. 언니, 무슨 소리야? 아빠 돌아가시니 재산이 그리 탐났어? 결국 큰 싸움이 벌어지고야 말았다. 큰딸도 어렵지만 작은 딸 또한 넉넉히 사는 것도 아니니 엄마로서 누구를 편들 수도 없다. 울며 부는 둘의 싸움을 겨우 뜯어놓았다. 이건 아니다 싶었다. 이후로도 큰딸은 종종 나를 종용하였고 작은 딸은 종종거리며 뱁새 눈으로 내 주변을 종종 거렸다. 아니야, 엄마는 이제 혼자 편안히 살고 싶어. 엄마도 이제 누구의 무엇이 아닌 그냥 이순애로만 살고 싶어. 더 이상 신모살이는 하고 싶지 않아. 엄마 참 이기적이다.
사실이다. 큰딸이 날 이기적이라 타박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. 돌아본 나의 삶이란 누구네 식모요, 누구네 며느리요, 누구네 마누라, 누구네 엄마로만 살아왔다. 가만 보면 내 삶이란 누구에게 속한 삶일 뿐이었다. 늙음하기라도 이순애로만 살고 싶은 마음이다. 또한 남편의 마지막 속죄의 선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. 내 걸레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집, 내 호미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꽃밭, 내 가래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땅까지 내 생의 첫 위로이자 마지막 위로였으니까. 그런데 딸은 그걸 미련이란다. 그리곤 싸늘해지고 말았다. 누군 그러더라. 그깟 재산 하늘 갖고 올라가는 것 아니니 어려운 자식 보태주면 어떠난다. 그 눈으로 보면 붙잡는 내가 미련하고 탐욕스러운 것일까? 또 다른 누군 그러더라. 자식들 마음에 탐심을 키우지 말란다. 그리고 내 삶을 살라 한다. 독립시켰으면 독립된 삶을 살도록 그냥 두라 한다. 그 눈으로 보면 못 놓는 내가 미련하고 깨달음을 모르는 것일까? 평생을 주대없이 살아온 까닭인 게 맞다.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마음, 저 마음이 들썩이니 말이다. 유튜브로 유명한 어떤 신부님이 그러시는데 갈 때 장례비 돈 500만 남겨놓고 다 쓰고 가시라던데요. 가끔 들르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농을 던진다. 자식들의 고마움도 오래가는 것 아니랍니다. 처음에 고마움도 두세 번 익숙해지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래요. 고마움이 사라진 빈터엔 금방 탄심이 무성히 자란다네요. 어떤 엄마라도 당혹스러웠을 것이다. 탐심으로 낯설어진 딸의 모습이란 구질구질한 삶의 올가미가 걔를 그렇게 만들고 만 것일까? 올고집이란 것도 세월이 지나면 쭈그러드는 것이고 마는 것일까? 그러고 보면 탐심은 크고 작음이 없는 것 같더라. 그걸 이길 인간도 별로 없고. 두 딸의 싸움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메시지를 남겼다. 정아야, 정미야, 엄마는 늙음막이나마 나 자신 이순애로 살고 싶단다. 누군가의 짐도 되기 싫고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기도 싫단다. 난 그렇게 나의 자리를 지킬 것이니 너희도 너희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면 그만이란다. 살다 지치면 엄마 집에서 쉬다가 가면 그만이란다. 그저 밥이나 먹으며 놀다 갈 자리는 항상 남겨놓으마. 어차피 이 자리야 너희의 것이 될 터이니 미리 조바심으로 안달복달하지 않았으면 한다. 엄마가 아는 바는 없지만 너희의 올고즘을 아직도 기억한단다. 세월이 흘렀다고 올고즘을 찌그러뜨리지는 않았으면 한단다. 그래, 마음 풀리면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쉬려 오려무나 엄만 너희의 시골 별장에서 언제든 기다리마. 아직은 두 녀석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다. 그래도 읽은 뜻은 하다. 그러니 조바심 두지 않으련다. 탐심으로 가득 차 재산을 날려버렸던 탕자도
갈 곳이란 아버지 집밖엔 없음을 깨달으니 결국 눈물을 흘리더라. 탐심으로 동생을 의심했던 형도 아버지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들으니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고, 그러니 난 오늘도 딸들이 돌아올까 창문 밖을 기웃한다.